혹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실손보험 증권 한 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정작 내가 몇 세대짜리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료 인상 문자만 받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결론부터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병원비 1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0원인 경우가 많았고요. 반면 4세대는 통원의 경우 최대 3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세대에 따라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 몇 배씩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차이를 모른 채로 4세대가 더 저렴하다니까 갈아탈까? 하고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특정 보험사를 언급하거나 어디로 갈아타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직접 본인 증권을 꺼내놓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4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실손보험은 판매된 시기에 따라 딱 4개의 세대로 나뉜다는 사실이에요. 1세대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상품이고요. 이때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정말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르신들이 옛날 실손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상품인데 여기서부터 자기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요. 이때부터는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는 2021년 7월 이후 상품인데 여기서는 보험료 산정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다음에 보험료가 오르고 적게 이용하면 할인받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즉, 세대가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대신 내가 아플 때 부담해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뀌어 온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무조건 옛날 세대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각 세대마다 보장 범위와 재가입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4세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해요. 본인 보험증권이나 가입 안내장에 적힌 계약일자, 딱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1세대, 그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면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증권에 2011년 5월 가입이라고 적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1세대와 2세대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자기 부담금 구조가 꽤 다릅니다. 1세대는 병원비가 나오면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많았고요. 2세대부터는 급여 항목 10%, 비급여 항목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숫자만 보고 2세대가 손해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세대는 재가입 주기 없이 100세까지 갱신되는 상품이 많았거든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 확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계약 일자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증권의 표준화 이전 혹은 표준화 이후라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해요. 이 문구가 세대 구분을 다시 한번 교차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3세대로 넘어가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가입하신 분들인데요. 이때부터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에 별도 특약이 붙기 시작했어요. 특약이 붙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본 보장과 별개로 이 항목들은 자기 부담금이 30%로 더 높게 책정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이라면 3세대부터는 이 부분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확 커졌을 거예요. 세 번째 확인 단계는 바로 이 자기 부담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모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절반 정도를 커버해주는 부분이라 자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 있고요. 반면 비급여 항목, 그러니까 도수치료나 MRI, 특정 주사 치료 같은 건 세대가 올라갈수록 자기 부담금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병원을 어떤 이유로 자주 가시는지 그 이용 패턴이 판단 기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세대별 통원 한도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세대는 통원 한도가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었던 반면
4세대는 실제 진료비 기준으로 더 유연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기 부담금 비율만 보면 4세대가 불리해 보이지만 통은 한도만 보면 오히려 4세대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퍼센트 부담하느냐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병원비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와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확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1세대와 2세대는 재가입 없이 계속 갱신되는 구조가 많았던 반면 3세대부터는 15년마다 상품 자체를 다시 계약해야 하는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재가입이라는 게 단순히 갱신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갱신은 매년 보험료만 조정되면서 같은 계약이 이어지는 거고요. 재가입은 15년마다 그 시점에 새로운 표준 약관으로 상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32년쯤 되면 그때 판매되고 있는 최신 세대의 약관으로 자동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평생 이 조건으로 유지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확인 단계를 다 짚어봤으니까요. 실제로 유지가 유리한 경우와 전환을 고민해 볼 만한 경우를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세대나 2세대를 가지고 계시면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고 특히 도수 치료나 비급여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이라면 자기 부담금이 낮은 지금 상품을 유지하는 쪽이 실질적인 부담 측면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시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세대가 올라갈수록 기본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정보예요. 다만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지 모든 상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보험사별로 그리고 특약 구성에 따라 자기 부담금 비율이나 보장 한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세대니까 무조건 유지하세요. 혹은 무조건 갈아타세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실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반대로 3세대나 4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젊고 건강하셔서 병원 이용이 거의 없으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장 혜택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중복 가입 여부예요. 실손보험은 원래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입해도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가족이 단체 보험이나 다른 상품으로 실손 보장을 중복해서 넣어두셨다면 그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생명보험협회나 각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본인 명의로 가입된 실손보험이 몇 개인지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확인 순서에 꼭 포함시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최근에 4세대로 바꾸면 보험료가 훨씬 싸진다는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료가 싸지는 이유가 보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고 계셔야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최근 3년간 실제로 청구했던 보험금 내역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만약 도수 치료나 비급여 치료로 자주 청구하셨다면 전환보다는 지금 상품의 보장 범위를 유지하는 쪽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걸 참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확인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약 일자로 세대 확인하기, 자기 부담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보기, 재가입 주기 확인하기, 그리고 중복 가입 여부까지 점검하기. 이 네 가지만 차근차근 확인해 보셔도 막연했던 불안감이 훨씬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바뀌실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무언가를 해지하거나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내 증권을 꺼내서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혹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보험담화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세대 구분과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손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